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국제정세 전망 중에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2021년 초에 탈빈군과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선언하고 중국 공산당이 통치해온 중국의 발전 성과를 선전하면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홍콩 선거제도 개정을 통한 애국자 취향, 즉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시했고 빙가일보 폐간 등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홍콩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국 정부는 서구 열강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게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서 양회기간에 있었던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이나 3월에 미중 앵커리지 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빙자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세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앵커리지 회담 이후에 왕이 외교부장은 중동 6개국을 순방하면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주입에 대한 정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후에 중국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군동에 있는 국가들과 반테러와 지역 안정을 명목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중국은 핵무력,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의 영내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선은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시진핑의 정치적인 권위와 권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시진핑 이후 차기 지도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화질서의 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식 체제를 홍보함에 따라서
중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시점이 다가올수록 중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서 강경한 외교적 공세를 취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가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중국의 전략 외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은 집단 제도 체제나 정치 지도부의 세대 교체 등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관례를 어느 정도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 내부나 대중들 사이에서 불만이 불거져 나올 수 있고,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 할 것입니다. 결국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소위 전략 외교를 펼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이나 협력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강경한 외교적인 혹은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국내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자극해서 시진핑이나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대만 해협 내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행하지는 않더라도 회색지대 분쟁 전략을 추구하거나 대만 주변 해역이나 본섬에 대한 미사일 훈련 등 무력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중 경쟁이 진영 간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중고등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에 대응하는 권위주의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의 1대1로 추진과 맞물려 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연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대립이 이제는 진영 간 동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진영 간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국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해서 미국의 동맹 외교에 대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다면 중국은 북중 교역을 재개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항미 원조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북 간의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한중 간 국내 정치 일정,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 그리고 코로나19로 단절된 한중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생각할 때 양자 관계의 회복과 발전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외교적 공세나 경제적 보복은 물론 해상 충돌,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논쟁 등 다양한 갈등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